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일 마지막. 예. 이 내용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문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확장 해석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하면, 재해석을 하면 검사의 검찰 독재가 벌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사법이 정치화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후보자님이 모두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우리 사회의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법원의 소수 의견과 저는 후보자님의 이 말씀이 같은 취지라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하더라도 그 피고인은 대법원을 믿고 자신의 인권을 대법원이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10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2일 만에 결심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권력 견제를 한 반면에 대법원은 대통령에 종속돼서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르는 지침 판결, 대선 개입, 정치 판결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대법원이 다양화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제일 먼저 화면.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앙지법 초임은 이른바 법원 임관서열 1위들이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법관의 최근 10년 동안 대법관에 임명된 대법관들의 초임지를 분석해봤더니 44.1%가 중앙지법 초임입니다. 특히 보수정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23명 중에 13명, 56.5%가 중앙지법 초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계를 보면 얼마나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하는지, 엘리트 위주로 대법원을 구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10명의 대법관들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2심 판결을 깨트리고 정치 판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심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대법원의 선례에 충실하게 판결했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 의견은 본인들의 선례에도 반하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과연 대법관들이 임관서열 1등들만 모아놓은 집합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금 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양성을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의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대법원이 인권의 제보로가 아니라 대통령에 종속되는 이런 판결을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판 소원도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판 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뭐 오랫동안 저희들 법조 영역에서는 정말 아주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판 소원에 관한 이제 이슈가 정책 문제로 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겠다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판 소원의 도입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령 그 정도입니다. 네. 예, 인간 성적 1등이 재판 실력도 1등인가? 인간 성적 1등이 사법권 독립 의지도 1등인가? 오히려 해바라기 판결을 제조하는 그런 판사들 아닌가? 또 영혼 없는 법 기술자들 아닌가? 또 지침에 순응하는 그런 순응 판사들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인간 성적과 각 대법관과 재판관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직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존의 법리에 워낙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데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는 그런 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서 좀 귀를 열고 고민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혹여나 조금 취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 역시도 인간 성적은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고 말씀드립니다.